여러분, 시장을 감시해야 할 금융감독원 직원이 누구보다 먼저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자기 주식을 싹 팔아치웠다면 이거 믿어지세요? 오늘은 바로 이 충격적인 실화를 바탕으로 법원이 아주 교묘한 내부자 거래 범죄를 어떻게 심판하는지 그 속을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금융감독원에서 에이스로 통하던 김 과장. 어느 날 상장사인 C기업의 재무제표를 들여다보다가 정말 엄청난 비밀을 발견하고 맙니다. 겉으로는 멀쩡해 보였는데 속은 말이죠. 어마어마한 적자로 완전히 골마 터지기 일보 직전이었던 거예요. 그의 머릿속엔 딱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죠. 이거 알려지면 주가 반토막 나는 거 아니야? 등에서 식은땀이 쭉 흘렀습니다. 진짜 문제는 하필이면 김 과장 본인이 바로 그 C기업 주식을 엄청나게 많이 들고 있었다는 겁니다. 자, 공직자로서의 양심이냐 아니면 눈앞에 닥친 막대한 개인 손실을 피라는 거냐. 그는 정말 인생 최대의 갈림길에 서게 된 거죠. 결국 그는 그 달콤한 유혹을 이기지 못했습니다. 이 유혹적인 비밀 하나가 어떻게 거대한 범죄의 시작이 되었는지 그 첫걸음부터 한번 따라가 보시죠. 그는 C기업의 실적이 최악이라는 공식 발표가 나기 바로 직전에 자기가 가진 주식을 전부 팔아치웁니다. 일단 자기 손실부터 피하고 본 거죠. 그런데 욕심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. 친한 증권사 애널리스트 친구한테 전화를 걸어서 야, C기업 장부 좀 이상하다. 조만간 뭔가 크게 타질 것 같아. 라면서 위험한 힌트를 슬쩍 흘립니다. 바로 이 전화 한 통이 거대한 도미노의 첫 조각을 쓰러뜨리기 시작합니다. 딱 한 사람의 잘못된 선택이 시장 전체를 어떻게 뒤흔드는지 한번 보세요. 정보는 정말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. 자,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시죠. 1단계, 김 과장이 정보를 발견하고 2단계에서 애널리스트 친구에게 흘리죠. 이 정보는 또 3단계를 거쳐 펀드 매니저에게 전달되고 4단계, 이들은 펀드가 가진 어마어마한 양의 주식을 시장에 그냥 쏟아붓습니다. 며칠 뒤 6단계에서 보시는 것처럼 C기업의 어닝 쇼크가 공식 발표되자 주가는 폭락했고 이 사실을 까맣게 몰랐던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은 그야말로 피눈물을 흘려야만 했습니다. 이들 덕분에 관련자들은 엄청난 손실을 피했죠. 모든 게 자기들 계획대로 착착 진행되는 것 같았을 겁니다. 과연 이들의 범죄는 이대로 완벽하게 묻혔을까요? 천만의 말씀이죠. 금융당국의 이상거래 모니터링 시스템이 이 수상한 대규모 매도 행렬을 절대 놓칠 리가 없었습니다. 결국 검찰의 덜미를 잡힌 이들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됩니다. 자, 지금부터 이들이 자기 죄를 벗어나려고 얼마나 교묘한 논리를 펼치는지 그 변명들을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. 먼저 김 과장의 주장입니다. 아니, 제가 본 건 그냥 회계장부일 뿐이고 이사회에서 최종 승인한 공식 정보가 아니었습니다. 확정되지도 않은 정보를 가지고 거래한 게 어떻게 죄가 됩니까? 어때요? 듣고 보니 꽤 그럴듯하게 들리지 않나요? 애널리스트와 펀드 매니저도 아주 교묘하게 빠져나가려고 합니다. 이들의 주장은 이거예요. 우리는 회사 내부 사람이 아닙니다. 정보를 그냥 건너들었을 뿐인데 저희까지 처벌하는 건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? 한마디로 자기들은 2차, 3차 정보 수령자일 뿐이라는 거죠. 확정되지 않은 정보, 그리고 직접 들은 게 아니라 건너들은 정보. 이 두 가지 주장을 과연 법원은 어떻게 봤을까요? 자, 여러분이 판사라면 어떤 판결을 내리시겠어요? 결론부터 딱 말씀드리겠습니다. 대법원은 이들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. 자, 지금부터가 진짜 흥미로운 지점입니다. 법원이 이들의 그럴듯한 변명들을 어떤 논리로 완벽하게 박살냈는지 그 핵심 법리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. 첫 번째 쟁점, 정보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법원의 답변입니다. 법원은 최종 확정됐느냐가 아니라 그 정보가 얼마나 구체적이냐가 중요하다고 맞습니다.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? 법원의 판단은 아주 명쾌했습니다. 서류에 결제 도장이 찍혔냐, 안 찍혔냐는 중요하지 않다. 막대한 적자가 있다는 사실 자체가 객관적으로 명확하고 구체적이지 않느냐. 그럼 그 자체로 투자 판단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중요 정보다 이겁니다. 핵심은 형식보다는 그 정보가 가진 실질적인 파급력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. 두 번째, 그럼 미공개의 기준은 뭘까요? 법원은 시장에 흉흉한 소문이 좀 돈다고 해서 그 정보가 공개된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. 전자공시 시스템,
즉 DART 같은 법으로 정해진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모든 투자자가 공평하게 알게 되기 전까지는요, 그 정보는 철저하게 미공개 중요 정보라는 겁니다. 자, 이제 마지막 질문이 남았습니다. 정보를 직접 들은 게 아니라 친구한테, 또 그 친구의 친구한테 건너들은 사람들은 정말 책임이 없는 걸까요? 법원은 이 마지막 허점까지도 완벽하게 막아버렸습니다. 정보를 전달한 사람과 그걸 이용해서 이익을 본 사람이 비록 중간에 여러 다리를 건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한 팀처럼 움직여서 이익을 챙겼다면 그들 모두를 공범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. 소위 전화 돌리기 같은 꼼수로 법망을 빠져나가려는 시도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아주 강력한 의지죠. 이 사건은 그냥 한 공무원이 나쁜 짓을 했다.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. 주식 투자를 하는 우리 모두에게 정말 중요한 경고 메시지를 던지고 있거든요. 그럼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투자자로서 뭘 기억해야 할지 핵심만 딱 정리해 보겠습니다. 내부자 거래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상식 3가지가 있어요. 이번 기회에 확실히 바로잡고 가시죠. 첫째, 이거 아직 확정된 거 아니래. 이런 말에 안심하면 절대 안 됩니다. 법원은 구체성을 봅니다. 둘째, 내부자는 회사 임직원만 해당하는 게 아닙니다. 저 김 과장처럼 직무상 비밀을 알게 된 사람이라면 누구든 내부자가 될 수 있어요. 그리고 마지막, 내가 직접 주식을 사고 팔지 않고 남에게 정보를 알려주기만 해도 똑같이 처벌받는다는 사실, 이거 정말 중요하니까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. 결국 가장 안정하고 또 유일하게 정당한 방법은 이것뿐입니다. 모든 투자자에게 공평하게 열려있는 정보, 즉 기업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공시자료와 객관적인 지표를 바탕으로 투자하는 것. 이것이야말로 정정당당한 투자의 기본 원칙 아니겠습니까? 혹시 누군가 여러분에게 너만 알고 있어 라면서 달콤한 비밀 정보를 속삭인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꼭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. 과연 그게 당신에게 황금 같은 기회일지 아니면 당신의 인생을 망가뜨릴 감옥행 초대장일지를요.